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산업 패권의 숨겨진 맥락과 실전것이 경제를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최근 여의도 금융가와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계를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 놓은 거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약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고 대한민국의 기업을 찾아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던 것은 바로 50년 동안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한계 온도를 돌파한 우주 로켓 엔진 소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주 소식을 넘어 글로벌 우주 패권의 판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냉혹하고도 가슴 뛰는 경제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켓 엔진이 왜 그토록 뜨거워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로켓 엔진의 핵심 구동 원리는 의외로 단순 명료합니다. 연료를 폭발적으로 태워 극도로 뜨거운 가스를 만들고 이를 뒤로 뿜어내며 발생하는 강력한 반작용으로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연소 가스의 온도입니다. 가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로켓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 또한 강력해집니다. 한마디로 엔진은 뜨거울수록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설계자들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같은 양의 연료로 더 깊은 우주까지 도달하기 위해 엔진의 연소 온도를 단일 도라도 더 끌어올리려 수십 년간 처절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내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무리 연소 온도를 높여 강한 추력을 얻고 싶어도 엔진 자체가 그 살인적인 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녹아내려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 수준의 로켓 엔진 소재는 인코넬이라고 불리는 니켈 기반의 초합금이었습니다. 이 소재는 고온에서 견디는 성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온도가 1100도를 넘어가는 순간 금속의 미세 조직이 변형되고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니켈 합금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 한계 온도는 대략 1100도에서 1200도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철이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리고 그 단단한 티타늄마저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이 극한의 온도는 지난 50년 동안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거의 변하지 않은 인류의 물리적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우주공학자들은 일종의 고육지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엔진 벽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영하의 차가운 연료를 엔진 외벽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재생냉각 방식을 도입하거나 엔진 겉면에 두꺼운 세라믹 타일을 덕지덕지 붙여 열을 강제로 차단하는 방식을 쓴 것입니다. 이렇듯 엔진이 녹지 않게 옆에서 끊임없이 식혀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경제적 대가가 따릅니다. 이 거대한 냉각 장치와 열 차폐막이 로켓의 무게를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산업에서 무게는 곧 천문학적인 돈을 의미합니다. 로켓의 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정작 우주로 보내야 할 값비싼 위성이나 화물의 무게를 그만큼 줄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세기 동안 인류를 옥죄어온 우주공학의 끔찍한 딜레마입니다. 로켓이 더 빨리 가려면 더 뜨겁게 태워야 하지만 더 뜨겁게 태우면 엔진이 녹아내립니다. 엔진이 녹지 않게 하려면 무거운 보호 장치를 달아야 하고 무거운 장치를 달면 로켓은 둔해지고 느려집니다. 이 모순에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의 거대 항공 우주국들이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온도의 벽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한 대학교와 철강 회사가 이 견고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숨에 끊어버리는 기적 같은 소재를 탄생시켰습니다. 인류가 50년간 넘지 못했던 그 거대한 장벽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박은수 교수 연구팀과 포스코 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SNUP1이라는 초합금입니다. 이 혁신적인 소재는 기존의 한계보다 무려 400도나 높은 1500도의 극한 환경을 무거운 냉각 장치 없이도 견뎌냅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도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뼈대가 되는 원재료에 있습니다. 기존 로켓 엔진 소재의 주원료였던 니켈의 녹는 점은 약 1455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SNUP1의 주원료가 되는 금속은 몰리브덴으로 이 금속의 녹는점은 무려 2623도에 달합니다. 니켈보다 1200도나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는 것은 애초에 성능의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몰리브덴에도 우주공학에 적용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상온에서 유리처럼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재료공학 용어로 취성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열은 압도적으로 잘 견디지만 평상시에 작은 충격만 주어도 산산조각이 나버리니 진동과 압력이 극심한 로켓 엔진에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산소와 만나면 표면이 심각하게 부식되는 산화 문제 또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연구팀의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고엔트로피 합금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우주 소재에 전격 도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레고 블록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빨간색 레고 블록 단 하나로만 성을 쌓는 것이라면 형태는 깔끔할지 몰라도 한 군데의 약점만 공격받으면 전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고엔트로피 합금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등 5가지 이상의 블록을 비슷한 비율로 섞어서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와 특성을 가진 다수의 원소들이 빈틈없이 강하게 엉키게 되어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충격을 주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연구팀은 이 원리를 몰리브덴에 적용하여 5개 이상의 원소를 정밀하게 배합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상온에서 부서지기 쉬웠던 치명적 단점을 완벽히 극복하며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은 약 13%의 인장 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 새로운 소재가 1500도의 뜨거운 온도에서도 녹지 않으며 동시에 상온의 강한 물리적 충격에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완벽한 내구성을 의미합니다. 실제 엄밀한 실험 결과 10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기계적 특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음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엔진의 스펙 수치가 조금 개선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인류를 올가매던 로켓 엔진 설계의 근본적인 규칙과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무거운 냉각 장치를 과감히 떼어버릴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소재 혁명이 글로벌 우주 패권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경제적 나비 효과를 다음 순서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왜 세계 1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눈에 들게 되었는지 그 냉혹한 비즈니스의 배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낼 차세대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에 장착할 랩터 3 엔진을 설계하면서 심각한 기술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존의 니켈 합금으로는 그들이 목표로 한 추력 21% 향상과 엔진 무게 7% 감소라는 상충되는 2가지 과제를 도저히 동시에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힘을 내면서도 동시에 더 가벼워야 한다는 이 모순적인 조건은 스페이스X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목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선인 스타쉽 1대에는 무려 33기의 랩터 엔진이 장착됩니다. 엔진 한 기당 무게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전체 로켓의 하중을 엄청나게 덜어낼 수 있으며 매일 엔진을 한 기씩 찍어내야 하는 혹독한 양산 체제에서 엔진 구조의 단순화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였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한민국이 개발한 SNUP1 초합금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무거운 냉각 장치를 아예 제거하거나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니 엔진은 획기적으로 가벼워지고 구조는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구조가 단순해지면 생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불량률은 급감하게 됩니다. 이 완벽한 해결책에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깐깐한 우주 항공 소재 인증 과정을 대폭 단축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전격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스피어 코퍼레이션은 스페이스X와 10년간 약 1.5조 원 규모의 특수 합금 공급 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핵심 부품을 대부분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페이스X가 외부 업체와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자동차 산업으로 치면 완성차의 심장을 직접 납품하는 글로벌 티어 1 티어 1, 즉 최상위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관련 기업의 향후 매출은 이전 대비 3,00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 하나 없는 초고청정 합금을 만드는 국내 기업 HVM의 고도화된 진공제조 기술력까지 합세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소재 생태계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차원이 다른 도약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미국에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나사가 있고 유럽과 일본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국을 보유한 소재 강국들입니다. 그런데 왜 스페이스X는 이들을 모두 제치고 대한민국의 손을 잡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냉혹한 자본주의와 기술 패권이 교차하는 네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그 자체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나사 역시 차세대 합금인 GRX810을 개발했지만 이 소재의 내열 한계는 여전히 1100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SNUP1은 1500도 이상을 견뎌냅니다. 이 400도의 격차가 바로 무거운 냉각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양산 능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소재라도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산업적 가치가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철강 기업 포스코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초합금을 대량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매일 엔진을 찍어내야 하는 스페이스X에게 이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관리 역량의 고도화입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항공우주 소재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은 세계적 권위자 샤일레시 파텔 박사를 최고 기술 책임자 CTIO로 영입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켰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비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효율 첨단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스페이스X의 철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 대규모 수출 수주를 따낸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전체가 진화하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대학의 원천 기술이 포스코의 공장 라인을 만나 상용화된 완벽한 산학 협력의 성공 사례이자 블루오리진이나 록히드 마틴 등 다른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문을 여는 전 세계적인 품질 보증서를 획득한 셈입니다. 나아가 엔진 효율 극대화로 1kg당 우주 운송 비용을 기존 대비 90% 이상 획기적으로 낮추는 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촉진해 거대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로켓 엔진 핵심 소재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방 산업과 직결되는 국가 우주 주권을 확립했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파급력은 단지 우주 발사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위시한 정책당국은 향후 국산 탐사 탑재체를 화성에 투입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원대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탐사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초고온 초합금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 1500도를 견디는 이 첨단 소재는 화력발전소, 터빈 수소 연료 전지, 극초음속 비행체, 핵융합 장치 등 극한의 내열성이 요구되는 수많은 민간 산업으로 확산될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우주 개발이 반도체와 통신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듯 우주 소재 기술이 국가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시장의 장밋빛 전망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와 산업 전반에 걸쳐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현재 관련 기업들의 매출처가 특정 단일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타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들로 고객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한 경영 과제입니다. 둘째, 소재의 주원 요인 몰리브덴 등 전략 금속의 국제 원자재 시세 급등 시 장기 계약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주요 선진국들의 매서운 기술 추격 속도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인 고엔트로피 합금 전문 연구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첨단 전략 소재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글로벌 우주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수출국으로 그 경제적 위상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어 우주 소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500도의 극고온 속에서도 결코 녹지 않는 이 초합금처럼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역시 글로벌 패권 전쟁의 열기 속에서 굳건히 버텨내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파급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냉철한 고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